실루엣의 주인공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인데 관세 전쟁 중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일로 구설수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모인 UFC 경기에서 미국의 이 보건복지부 장관 배우자의 악수를 이렇게 패싱해서 논란입니다. 얼굴 보고도 패싱을 해서 복지부 장관은 굉장히 의아한 표정을 짓기도 했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런데 장관 배우자는 이렇게 패싱을 했습니다. 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사실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고마운 인물이죠. 미 대선 때 본인이 불출마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존 F 케네디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부인, 복지부 장관의 부인인데 왜 악수를 거부했을까? 셰릴 하인스는요, 민주당 지지자로 알려져 있고요. 대선 당시 남편의 트럼프 지지를 반대했던 인물이었군요. 이 악연과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쌩하고 지나가요. 그렇군요. 손을 내밀었는데 이렇게 쌩하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약간 좀 악연이 있군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감정을 저렇게 표현하는 게 한두 번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트럼프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배우자라 그러면 최소한 의례적인 악수라도 하는 정도로 보여줬어야 될 것 같은데 매우 황당한 상황입니다. 본인도 굉장히 좀 황당해하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이런 장면을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대선 과정이나 그 이전에도 이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 어지러울 정도인데 최근에 또 뭐 이 여러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그 정책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보다는 트럼프의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샤워와 뭐 그 수도 압력 이 규제 그 해제인가요? 이런 정책 발표할 때도 보면 본인의 아름다운 머릿결을 강조한다거나 이게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글쎄 미국 국민들이 어쨌든 선택한 대통령이고 그 외에 지지하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이 관세 정책 이후에 국채 문제가 발생해서 또 철회하는 여러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제 미국 국민들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 이번에 대선 대통령으로 선출은 했지만 이런 장면들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 과연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언제까지 계속 유지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내에 자신의 초상화를 걸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그림을 또 뗐다는 얘기도 하는데 함께 보시죠. 지난 11일 백악관 SNS 새로운 예술 작품이 전시된다라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그림이 걸렸습니다. 백악관 현관 로비. 이 그림이 걸리느라 오바마 전 대통령의 초상화는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초상화가 내걸린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오바마의 초상화를 치우고 본인 초상화를 그림을 걸었다. 박수님 최고. 쉽게 말하면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이례적인 게 대통령의 초상화가 백악관에 걸리는 거는 대부분 퇴임 후라고 해요. 퇴임 후에. 네, 퇴임 후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 조치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심지어 이 백악관에서 이 X, 그러니까 트위터에 쓴 글을 보니까 새로운 예술 작품이 전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림이 걸린 모습을 공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은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례적인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본인을 너무나 사랑하는 모습이 좀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는 이 참모들조차도 이 부분을 자랑스럽게 공유하고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 초상화를 옮긴 게 좀 논란이 되니까 그냥 단순히 좀 몇 발자국 떨어져서 다른 곳에 걸리는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치는 그런 이제 SNS 활동도 백악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트럼프다운 행동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이례적이기는 하나 맨날 이례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동시에 본인을 너무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사실은 신기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행보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이
굉장한 어떤 관세율을 매기겠다라고 해서 논란과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스마트폰은 예외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반도체 장비 등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고 지난 11일에 미국 관세국경보호국이 밝혔는데 오늘 오전에는 또 가짜뉴스다. 다른 관세 범죄로 옮기는 것이다.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노트북, 반도체 장비에 한해서는 다른 관세 범주를 적용하겠다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예 관세를 예외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다라고 이제 발끈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관세 기준을 매기겠다. 스마트폰, 노트북, 반도체 장비 그것만큼은 변치 않는 것 같습니다. 곽기택 의원님, 사실은 아이폰이 미국의 애플사의 아이폰이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에 가장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맞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했을 것이다. 트럼프와 이 미 행정부가 라는 어떤 반전 예상 속에 이제 스마트폰은 다른 적용을 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이제 좀 인지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상향된 관세가 적용되면 애플사에서 생산하는 그 스마트폰 한 대가 뭐 3,500불을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300만 원이 넘는다고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500만 원 되는 거예요. 야. 이제 그렇게 가격이 뛰니까 당연히 애플사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애플의 그 지금도 화면에 나오지만 팀 쿡 같은 경우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자이기도 하고요. 사실 애플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큰데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미국의 애플사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자체에도 좀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유예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들어가는 스마트폰, 또 노트북 컴퓨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관세 부과에 좀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소식을 본다면 일론 머스크가 왜 전기차는 예외를 안 해주느냐라고 또 불만을 가질 것 같기도 합니다. 뜨거운 소식 살펴봤습니다.